자, 네, 두 번째,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영상인데요. 자, 예제 5번부터 같이 볼게요. 좀 개념이 좀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 계산 자체는 쉬워요. 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 어느 농산품의 수요 함수는, 식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DP는 P분의 48 빼기 3이다. 그래서 1번. 가격이 얼마 이상으로 상승하면 수요가 없어질 것이냐. 사실 수요가 없어진다. 0이죠, 0. 수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 수요가 마이너스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0일 때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이 DP 값이 0일 때니까, 따라서 P 값은 얼마가 돼? 그쵸? P가 얼마일 때입니까? 그렇죠. 얼마가 돼요? 계산해 보시면, 그죠? 16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프라이스가 가격이 16일 때는 수요가 사라지더라. 그 얘기죠. 오케이? 당연히 16보다 커지면요, 선생님? 그럼 당연히 안 찾겠지. 오케이? 예. 제 얼굴이 왜 나왔죠?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수요함수의 정의역이 0에서 무한대까지 되도록 수요함수를 다시 정의하고 치역을 구하시오. 야, 여러분들 지금 이 경제수학이요.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수원, 수토, 확통 이 수준이 아니죠, 지금.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도움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함수를 다시 정의하고 치역을 구하시오. 자, 얘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로 말고 자, 검정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P축. 자, 프라이스. 요건 DP. 응? 자, 수요량이 되겠죠. 오케이? 수요량. DP. 수요 함수의 Y축.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P분의 48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함수예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얘를 평이동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P분의 48이 이렇게 유리함수인데, 3만큼 내려왔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왔다고 쳐볼까요? 그래서 DP. 얘는 P분의 48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려 보실 수 있죠. 그럼 이게 실제로 아까 계산했던 얼마냐면 16이에요, 16. 알았니? 자, 그런데 지금 0부터 무한대까지래요. 수요함수를 다시 정의하라. 그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수요함수의 정의역이. 사실 이 밑에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는 자, 0부터 무한대까지 응? 정의역이 0부터 무한대까지 되게 수요함수를 다시 정의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요 16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 부분과 요 윗부분으로 나눠지겠지. 자, 지금 교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종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6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 16 이상일 때는 여러분 P가 16 이상일 때는요, 16 포함해서요, 당연히 수요가 없겠지. 그래 안 그래? 하지만 16 미만일 때는 그러니까 P가 16 미만이면서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요 함수의 식을 따르겠네.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돼.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치역은 뭐야? 치역의 의미는 뭐예요? 그래프가 그쵸? 그려지는 그 y값들의 전체 모임을 치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y값을 요 정의역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6을 기준으로 해서 16 이상이면 수요가 없는 거고요. 16 미만이면 그쵸? 수요가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응? 요런 식으로.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 설명이고요. 자, 문제 4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아파트의 수요함수 DP는 1400-2P다. 그런데 공급함수 SP는 200 플러스 4P고요.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 P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을 때, 이게 지금 임대 아파트 같아요. 그렇죠?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해라.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자, P의 단위는 10,000원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150으로 규제했대. 그러면 이게 프라이스가 150이니까 여러분들 요 P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150을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다 150을. 오케이? 요 P에다가. 그렇죠? 그럼 얼마가 돼? DP라는 것은 1400 마이너스 2배의
150 하니까 얼마가 돼? 그렇죠. 1100이 바로 수요, 그죠? 수요량이 되겠죠. 수요량. 그 다음에 SP는 어떻게 돼? 공급량은 자, 요 식에 자, P에다가 자, 150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4 곱하기 얼마? 150. 그럼 얼마가 돼? 600 플러스 200이니까 800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을 구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공급량이 커요? 수요량이 커요? 수요량이 더 크죠. 그래서 사실은 요 둘이 이제 일치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사실 일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수요 공급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 제 주변에 이제 자동차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요새 반도체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그 차를 예약하면요 최소 6개월에서 뭐 옵션 달고 하면 1년 그 이상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요와 공급이 지금 안 맞는 상황이야. 아시겠어요?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은 안 되는 상황. 자, 문제는 뭐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다. 아시겠죠?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효용. 자, 효용이란 말이 뭐냐?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값이야. 만족도를 나타내는 값. 그 만족도 수치입니다. 만족도 수치.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10은 엄청 만족도가 좋은 거고요. 10점 만점에 빵점. 아주 꽝인 거죠. 그래 안 그래? 자, 이런 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배민? 배달의 민족 많이들 여러분 주문해서 드시죠. 그래서 별 하나부터 그쵸? 별 5개까지 그쵸? 여러분 기본적으로 별 5개 주는 센스 알았니? 별 하나 주면 그 저기 댓글 같은 데 보면은요 굉장히 그 민감해하세요 사장님들이. 왜 우리 별 하나 줬냐? 응? 뭐 진짜 죽일 생각이냐? 응? 아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 지혜를 좀 뭐 아무리 맛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요새 지금 굉장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좋은 말로 그쵸? 거기다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하나 주고 막 별 하나도 없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총효용이란 말이 나와요. 총효용. 총효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의 총량이다. 그래서 총효용 그 함수식입니다. 이게 총효용 그 함수 그러니까 쉽게 해서 효용함수입니다. 따라서 효용함수 말이 좀 어렵죠. 이게 효용함수식인데 그럼 효용함수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 Q가 뭐예요? 아까 했잖아. 소비량입니다. 소비량. 쉽게 해서 돈에 의해서 그쵸? 총 효용은 결정이 돼. 알겠니?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효용함수는 어떻게 그래프로 그려지느냐? 자, 소비량이 보세요.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를 자, 잠시만요. 좀 해서 볼까요? 자, 확대를 했는데 이게 소비량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았다 그러면 총 효용은 요만큼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콜라를 내가 한 잔을 시켰어. 그쵸? 콜라 한 잔. 그때의 뭐 총 효용 값이 예를 들어 10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콜라를 자 이제 2잔째 시킵니다. 2잔을 먹었어. 그러면 실제로 총 효용 값은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 18 정도 할까요? 자, 이번에 콜라 3잔을 시켰다. 3잔. 그러면 이 값이 더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22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겁니다. 지금. 그럼 실제로 보세요. 한 잔까지는 굉장히 크죠. 만족도가. 그런데 한 잔에서 2잔으로 이제 단위가 그 하나가 증가했을 때 이 증가하는 값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10이 증가했지만 두 번째는 8이 증가를 하죠. 자, 2잔째에서 3잔째 먹을 때는 실제로 올라가는 값이 이게 4야, 4.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단위를 한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18, 4는 기울기에 해당이다. 기울기. 알았니? 아시겠어요? 그래서 똑똑한 수학자들이 여러분들
요 기울기를 계산을 했어. 기울기. 민이 이제 기울기라는 뜻이죠. 수학에서. 그래서 요 이니셜 m을 가지고 처음에는 10이었지만 두 번째는 8, 그 다음은 이제 4로 줄어들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는 기울기를 표현한 것을 우리는 한계 효용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한계 효용. 그래서 한계 효용의 값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콜라 한 잔 시켰을 때, 두 잔 시켰을 때, 세 잔 시켰을 때 그 만족도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콜라 한 잔 먹었을 때가 가장 갈증이 풀리고 좋지 않습니까? 뭐 어른들은 맥주 한 잔, 그쵸? 한 잔 먹었을 때 가장 좋잖아요. 시원하고. 근데 두 잔, 세 잔 들어가면 이제 술을 먹죠. 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학습 콘텐츠인데. 자, 그래서요. 한계 효용의 정의는 뭐냐? 소비량의 변화량분의 효용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비량의 변화량을 1로 잡았고요. 그렇죠? 그 효용의 변화량을 아까 10으로 잡았지. 그래서 처음이 아까 10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응? 이렇게. 요것분의 요거다. 그래서 10에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정의를 한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그 총효용 곡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약간씩 줄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하나 예가 나왔는데 요 설명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총효용 곡선과 한계 효용 곡선. 아까 총효용 곡선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앞에서. 자, 한계 효용 곡선 아까 보세요. 아까는 10, 8, 4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치? 콜라 얘기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자,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좋은 양이 점점 줄어들어간다. 자, 이 의미는 좋은 양이 점점 줄어져 간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